저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김동연 후보들께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다 함께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년도 아니고 이제 곧 닥쳐올 이런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적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적연금 개혁이 권력을 쥔 정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공동체 전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 등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강력한 동력 추진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선에 출마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 선제적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김동연 후보들께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다 함께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법을 합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연금 개혁을 하겠다. 그 자체를 합의하자는 겁니다. 방법은 후보들마다 최선의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존중하되 다음 정권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하겠다. 그 의지를 밝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이제 더 늦출 수 없다는 생각이죠. 그동안 정치인들이 연금개혁 문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 불편한 주제를 선제적으로 언급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개혁 관련해 가지고 다른 대선 후보들의 참여를 제안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머뭇거린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네,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제가 연금개혁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건 오래됐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다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부의 균등한 분배와는 반대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사실은 알았고, 그 다음 더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00년 재정 추계를 합니다. 즉 100년 뒤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작년일 겁니다. 20대 국회 거의 끝날 무렵에 겨우 이제 받아낸 자료를 보면 100년 추계가 아니라 2088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67년 이후까지만 재정 추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본 결과는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요. 누적 적자 규모가 무려 1경 7천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모두 다 우리 후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세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이거는 죄악입니다. 결국은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지금은 욕듣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현 정권은.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 기성세대가 돈을 다 쓰고 나머지 모든 빚을 우리 지금 현재 20, 30대 그리고 그 20, 30대의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다 갚으라고 한다면 이건 세대 간 약탈입니다. 너무나 세대 간 불공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로 다른 대선 후보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나온 분이라면 자신의 5년간의 그런 단기적인 업적보다도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100년도 아니고 이제 곧 닥쳐올 이런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